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주말에도 다들 건강하셨죠? 오늘의 코로나 소식은요. 경기도의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46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좀 위험한 시국에는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적 모임이나 또 사적 모임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은 탓에 교육부에서 또 추가 개학 연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일 중이면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우리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일을 다 해봅시다. 오늘도 10일강 한번 같이 시작해볼게요. 11강에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집합 기본 용어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강의는 확률과 통계 강의 아니었나요?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왜 집합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냐면요. 오늘부터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책에서 따지면은 2단원을 배울 건데요. 2단원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확률이에요. 2단원 이제 단원명도 확률이기도 하고요. 2단원 확률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용어가 처음에 좀 정의가 나오거든요. 확률에서 배우는 용어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에 대한 기본 용어를 알고 있어야 이거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떠올려보는 의미에서 집합 기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짧습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강의보다는 좀 짧을 예정이니까 반짝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제목을 기본 용어 복습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집합에 대한 기본 용어를 다 훑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이 일단 기초적으로 배웠다는 가정하에 몇 가지만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5가지 개념을 지금 밑에다가 그려놨는데요. 번호로 크게 1, 2, 3, 4, 5번 보이시나요? 여기 1, 2, 3, 4, 5 써놨죠? 각각이 나타내고 있는 필수적인 용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보면은 색칠도 좀 해놓고 했는데 1, 2, 3, 4, 5번에서 말해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이거를 바로 아는 친구들은 오늘 11강은 넘어가고 하루 쉬시고 내일 12강에서 확률 개념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나는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 1번에 있는 그림부터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이제 색칠이 돼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 A에도 전체가 다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에도 색칠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였냐면 이 친구는 A와 B의 합집합이었습니다. 합집합이었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A 합집합 B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가 색칠을 해주는 거냐면 A 또는 B 이제 원소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A 또는 B에 속해 있는 애들을 다 칠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이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시죠? 2번은 어떤 집합이었을까요? 그렇죠. 2번은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이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썼어요? A 거꾸로 U, B, A 교집합 B 이렇게 썼었습니다. 얘는 어떤 친구들을 칠해준 거냐면요. 잘 보시면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A와 B에 동시에 속해 있는 원소를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3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 보니까 3번은 여기 있는 요 A 빼고 나머지 전체를 칠해준 거죠. 그쵸? A 빼고 나머지 이 친구는 뭐였냐면 여집합이었습니다. 여집합. 그리고 얘는 A를 기준으로 A 빼고 나머지니까 A를 써주고 A 위에다가 작게 C
이렇게 써주는 거였죠. A의 여집합.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약간 그림을 애매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4번에서 선생님이 나타나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4번은 A와 B가 떨어져 있어요. 그쵸? A와 B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는 일단 뭘 나타내고 싶었던 거냐면 A와 B의 공통적인 부분이 없다. 요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 A와 B가 겹치지 않는다.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럴 경우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서로 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A와 B는 서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5번은 어떤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초성 힌트를 줄 테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 사실 외국 사람이라서 이름이 좀 와닿지가 않죠?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이었습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C, U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를 한꺼번에 좀 쉽게 계산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계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괄호를 이용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썼었죠? 여기서 이 C, 여기 C 두 개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써주고요.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뒤집어서 바꿔서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규칙을 이용해서 밑에 것도 써줄 수 있겠죠? 밑에 거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괄호 똑같이 써주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 안에 있던 교집합 기호가 괄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합집합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복습해보면 좋을 5가지 집합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이거를 또 적용을 안 하고 가면 너무 섭섭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U, A, B라고 해서 3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 U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을 의미해요. 전체 집합은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겠다. 이런 바운더리를 주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보니까요. 누가 있어요? 원소들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4, 5까지의 범위에서만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거를 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 이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A에 있는 원소를 뭐 X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짝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체 집합 바운더리를 1, 2, 3, 4, 5까지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짝수를 골라주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짝수는 2와 4가 있죠. 그래서 2,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B는 X를 B의 원수라고 했을 때 X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3 이상이면 1, 2, 3, 4, 5 중에 3 이상이면은 3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3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참고로 3이 안 들어가려면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읽을 때 3초과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1, 2, 3, 4, 5번을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앞서서 언급하지 않았던 게 또 하나가 나왔죠. 뭐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기 쉽게 설명한 이 친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위에처럼 그림으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어디를 채워줄 거냐면요. 여기 사이, A와 B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좋겠는가 요거를 먼저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착착착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누구를 칠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소, A와 B에 들어있는 원소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원소들을 딱 보니까 겹치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4 겹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4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찾아볼 거냐면요. A쪽을 먼저 한번 칠해볼게요. A쪽, 요쪽, 4의 왼쪽에 있는 요 친구들은 누구를 여기다가 써줄 건가? 그러면 일단 어떻게 찾아봐야 돼요? 이쪽에서 다시 왔을 때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그쵸? A에 있는 원소 2랑 4 중에서 4 빼고 나머지니까 누구 칠해주면 돼요? 누구 넣어주면 돼요? 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은 다 했으니까 B 4 빼고 나머지 여기 들어가는 원소는 누가 있는가? 또 찾아보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보니까 오른쪽에 B의 원소 보니까 3, 4, 5 중에 4 빼고 누구? 3하고 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다 채워졌죠? 그러면 안 채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바깥쪽 A와 B 바깥쪽에 있는 여기는 안 채워졌잖아요. 여기는 그럼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U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지금 1, 2, 3, 4, 5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1, 2, 3, 4, 5가 여기 안에 구석구석 잘 이렇게 퍼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가 이제 이 A랑 B를 보고 결정이 되는 건데 A랑 B에 있지 않은 나머지 원소가 이 밖에 있는 연두색 부분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1, 2, 3, 4, 5 중에 안 써져 있는 게 누가 있어요? 그렇죠. 1이 안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 1이 이렇게 밖에 아무데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는 여기까지예요.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그 용어들을 잘 생각해보면서 어디를 칠하면 되는가 요거를 생각해보면서 해봅시다. 2번 볼게요. 2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구니가 위로가 있죠. 바구니가 이렇게 위로 가운데가 돼 있다는 거는 자, A랑 B랑 이렇게 있을 때 바구니가 위로 돼 있으면 넣기가 쉽죠? 그래서 얘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A와 B의 합집합을 얘기를 하고요. 합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디예요? A, B 이렇게 있으면 그림에서 칠해주면은 이렇게 A에도 들어있거나 B에도 들어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도 생각해보면은 A 또는 B에 들어있는 원소니까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원소로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2, 3, 4, 5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작은 수부터 써주는 게 좋아요. 2, 4, 3, 5 이렇게 써도 틀리지는 않는데 작은 수부터 써주는 게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A 합집합 B 요런 애들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를 같이 써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집합기호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요 중괄호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요거는 소괄호죠. 요거는 대괄호죠. 이 중괄호를 집합기호에서는 원소를 나타낼 때 써준다. 요거를 하나를 잘 체킹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해줘야 되죠. 요거는 이렇게 바구니가 위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A랑 B랑 있을 때 밑에는 좀 넣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편해요. 교집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도 그림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랑 B랑 있으면 사귈 교자에서 중간에 가운데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를 나타내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요 가운데 여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좀 두껍게 칠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위에 그림에서는 여기 가운데만 나타내는 거니까 누구만 있어요? 그렇죠. 4만 있습니다. 교집합은 4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괄호 표시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였나요? A 옆에 C가 조그만하게 있죠? 얘는 뭐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A의 여집합에 대한 기호였죠?
A의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 다였어요. 요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볼게요. A, B 이렇게 있으면 A 빼고 나머지니까 여기 바깥 부분 A 빼고 나머지 여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하고 찾아볼게요. A 빼고 나머지니까 여기죠, 여기 A 빼고 나머지 여기 칠해진 숫자들을 다 데려오면 얘가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누구랑 누구 빼고 다예요? 2, 4 빼고 다니까 1, 3, 5가 되겠다. 자, 마지막 해봅시다. 마지막은 C가 이렇게 많이 보이면 C, U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뭐를 이용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일단 괄호를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밖에 C 하나 써주고요. A, B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누구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컷만 여기 U였던 것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색칠하는 걸 안 배웠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집합을 생각을 해줬을 때 얘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결국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A 합집합 B의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A 교집합 B의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 교집합 B는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여기. 여기 검정 부분이었는데 요거의 바깥쪽이니까 어디를 칠해주면 돼요? 이 검정 부분 빼고 나머지 다 여기를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검정 부분만 빼고 나머지. 자, 그러면 위에서도 표시를 해줘 보면은 A 교집합 B 빼고 나머지니까 어디 빼고 나머지. 그렇죠. 4 빼고 나머지 다. 그래서 얘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1, 2, 3,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위에서 배웠던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서 풀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푼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마무리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집중! 자, 오늘의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펜이랑 종이랑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거를 꼭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춰보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풀이를 같이 할 건데요. 일단 1번 보면은 뭐를 하라고 돼 있나요?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자, 이제 이런 모양의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거는 알겠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죠.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빈칸에다가 적절히 다 섞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와 B의 집합을 또 여기다가 잘 넣어줘야겠죠? 그림에 맞게. 그러면 뭐부터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채운다고 했었죠? 가운데 있는 부분에 들어갈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일단 잠깐 치우고요. 자, 어떤 친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공통적으로 있는 친구, 그쵸? A와 B 공통적으로 있는 친구 보이세요? 그쵸? 여기 2와 3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누가 들어간다? 2,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친구를 할 거냐면 이 왼쪽에 들어가는 친구 해볼게요. 왼쪽에 들어가는 친구. 자, A의 왼쪽에 들어가는 친구는 2, 3 빼고 누구예요? 나머지 친구 넣어주면 되겠죠? 누구? 1, 4, 5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 4, 5.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들어갈 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오른쪽에 B에서 2, 3 빼고 나머지 이 오른쪽에는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아직 안 넣은 6, 7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 부분만 남았는데 이 바깥쪽 부분에는 선생님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직 안 나온 친구들, 그쵸? 여기 있는 이 위에서 U에 있는 친구들 1, 2, 3, 4, 5, 6, 7이 여기에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온 친구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1, 2, 3, 4, 5, 6, 7 다 들어갔죠? 그럼 여기 들어갈 게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안 써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이 다 여기 들어갔으니까 1번은 끝이 난 겁니다. 1번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요거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 합집합 B, 요거는 합집합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미 읽고 있었네요. 합집합은 A 또는 B에 들어가는 친구였으니까 아까처럼 자세히는 안 하고 제가 그냥 바로 여기다 체킹하면서 해도 되겠죠? A 합집합 B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A 합집합 B는 A 또는 B니까 여기 요만큼 전체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중괄호 써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됐어요. 3번 해봅시다. 3번은 무슨 집합? 교집합. 교집합인데 얘는 기호가 여기 바구니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A랑 B를 둘 다 넣기가 힘들어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만 본다 했었죠. 그러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체킹해 봤을 때는 어디? 여기 2랑 3 여기만 하면 되겠죠? 가운데에 있는 부분 교집합은 2와 3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번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4번. 4번은 누구예요? A의 여집합이죠?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A 빼고 나머지. A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A의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빼고 나머지 여백. 그러면 어디다? A 빼고 여백이니까 여기죠. A 빼고 여백. 그러면은 누가 있어요? 6과 7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4번도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4번 다시 해가지고 B의 여집합 요것도 한번 여러분 구해보세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누구일까요? 3초 후에 정답을 공개할게요. B의 여집합은? 그렇죠. B 빼고 나머지니까 어디예요? 여기 이렇게 칠한 부분 B 빼고 나머지. 그럼 누가 있나요? 그렇죠. 1, 4, 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프라임도 됐고 마지막 5번. 5번은 또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좋다? A, B 써주고 여집합 밖에다 해주고 가운데 거 어떻게 가운데 게 뒤집어져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좋다고 했죠? 일단 우리가 아는 데를 한번 체킹을 해봅시다. A 합집합 B 요 안에 거를 먼저 체킹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A 합집합 B는 어디 있었어요? 아까 A 합집합 B는 여기였죠? 근데 걔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빼고 나머지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의 여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킹을 해보면 얘 여백은 여기잖아요.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는가? 여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공집합이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을 얘기합니다. 원소가 없는 집합, 공집합을 얘기해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다 맞았죠, 여러분? 네,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아예 1학년 수학책을 가지고 복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선생님 강의를 천천히 다시 돌려보면서 복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확률을 처음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러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내일은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한 개념을 배워볼 거고요. 만약에 계약이 추가적으로 더 연기가 된다면 2단원까지도 다 동영상 강의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매일 1일 1영상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다 같이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1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